형들은 말했습니다. 냄새 나서 근처에 가기도 싫어. 막내 내가 알아서 해. 30억 빚을 떠안고 혼자 남겨진 막내 아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사무실 구석 낡은 캐비닛에서 20년 묵은 서류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에 산 땅이 지금은 300억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아버지가 남긴 눈물겨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묵묵히 아버지를 도와준 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단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검은 상복. 2023년 3월 이른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는 고 이종철 님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막내 아들 현우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절을 받았다. 사흘째 이어진 장례식이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평생 폐기물 처리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조문객들의 위로는 비슷했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정일환경이라는 폐기물 처리 회사를 운영하셨다. 남들이 꺼리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당당하셨다. 현우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안 하면 이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되지. 큰형 현석이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가왔다. 서울의 대기업 부장이라는 그는 언제나 바빴다. 장례식장에도 늦게 도착했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간다고 했다. 현우야,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둘째 형 현준이도 옆에 섰다. 강남에서 작은 수입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그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현석이 형이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는 각자 할 일이 있잖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서울을 비울 수가 없고 현준이는 가게가 있고. 맞아. 현준이 형이 거들었다. 막내야, 미안하지만 네가 아버지랑 제일 오래 같이 일했으니까 네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게 어때? 현우는 형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형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빚? 현석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회계사랑 확인해 봤는데 30억이에요. 30억. 침묵이 흘렀다. 장례식장의 웅성거림만 들릴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현준이가 말끝을 흐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솔직히 그 냄새나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해. 근처에 가기도 싫은데. 현석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야, 미안하다. 우리도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네가 좀 맡아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그렇게 말하고 형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빈소에는 현우만 남았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다. 혼자만의 전쟁.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현우의 전쟁이 시작됐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정일환경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직원이 15명, 폐기물 수거 차량 8대, 그리고 처리시설까지. 아버지와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혼자 책임지려니 모든 게 달랐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다. 현우는 작업복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직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안양시청에서 계약 갱신 서류 보냈는데요. 사장님, 3호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다. 37살의 나이에 30억 빚을 진 회사의 사장이 된 기분은 참담했다. 점심시간도 없었다.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류를 검토했다. 거래처 전화를 받고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고 은행 대출 이자를 확인하고.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혼자 해내셨을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몸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냄새가 났다. 아무리 씻어도 옷에 배인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형들이 냄새 난다며 피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대학 동창 단톡방이었다. 얘들아, 다음 주 강남에서 모임 어때? 좋지. 오랜만에 보자. 현우야, 너도 와. 현우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갔을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친구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 의사 된 친구, 공무원 된 친구들 사이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3.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현우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다. 직원들은 젊은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사장님, 아버님만큼 하시네요. 김 과장의 말에 현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사랑하셨지만 현우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큰형 현석이에게 전화가 왔다. 현우야, 회사 상황 어때? 버티고 있어요, 형.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고생이 많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넌 알잖아, 형도 애들 학원비며 집 대출이며 빠듯해서.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장례식 날 이미 알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겨울이 왔다. 유독 추운 겨울이었다. 사무실 난방이 고장났지만 수리비가 아까워 그대로 뒀다. 패딩을 입고 일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다. 장례식 때 가져온 것이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형들이 맞는 건가요? 제가 바보 같은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웃고 계실 뿐이었다. 4. 1년이 지나고 2024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현우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다. 형들은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였다. 아버지 1년 동안 잘 버텼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직원들도 아무도 안 나갔어요. 걱정 마세요. 제사를 마치고 현우는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연례 감사 준비로 서류를 정리해야 했다. 회계사가 요청한 지난 5년간의 계약서를 찾아야 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것으로 현우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들, 오래된 계약서들, 영수증들. 현우는 필요한 서류를 찾기 위해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묶여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진짜. 현우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주웠다.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다. 토지 매매 계약서. 2004년 3월 15일. 정확히 20년 전이었다. 계약서를 펼쳐보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매수인 이현우. 자신의 이름이었다. 20년 전이면 현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34-소. 면적 3,000평. 매매 가격 5만 원, 평 총 1억 5천만 원. 현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내 명의로 땅을 샀다고? 그때 계약서 뒷장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현우야, 이 메모를 내가 언제 볼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일찍 떠나면 미안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찾으면 깜짝 놀랄 테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학교 끝나면 회사에 와서 아버지 도와줬지.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너는 작업복 입고 트럭 청소하고 서류 정리하고.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어. 큰형, 둘째는 각자 자기 길을 찾았지. 아버지는 그것도 좋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 형은 이 일을 부끄러워했어. 냄새나는 일이라고,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달랐어, 현우야.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 제의를 거절하고 아버지한테 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 말 듣고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샀어. 2004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도와주는 걸 보고 아버지는 생각했지. 이 녀석한테 뭔가 남겨줘야겠다고. 화성 봉담 쪽이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평당 5만 원에 3,000평을 샀지. 전부 내 이름으로.
두 형한테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생각이었고, 현우야, 이 땅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다.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안 올랐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내가 아는 거야. 회사 빚이 좀 있을 거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라고 아버지는 믿어. 넌 그런 아이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2015년 3월 20일. 아버지 이종철. 메모를 읽는 내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9년 전에 쓴 메모였다. 아버지는 9년 전에 이미 이 편지를 써두셨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진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화성시 봉담읍으로 차를 몰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운전하기도 힘들었다. 봉담읍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20년 전 황량한 농지였던 곳은 이제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로 가득했다. 동탄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주변 지역이 전부 개발된 것이다. 부동산에 들어갔다.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땅 시세를 알고 싶은데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중개인은 서류를 받아 컴퓨터로 조회했다. 상리 234-5번지요? 네.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다. 눈이 커졌다. 손님, 이 땅 주인이 본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중개인은 허를 찼다. 이야. 20년 전에 사셨다고요? 평당 5만 원에?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이요? 중개인이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최근 거래가로 보면 평당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우의 귀가 윙했다. 1,000만 원이요? 네. 이 지역이 동탄 이신도시 확장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3,000평이면.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300억입니다.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0억. 30억 빚을 걱정하던 자신이 300억짜리 땅의 주인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네, 괜찮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이 땅이 오를 걸 아셨다. 아니,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으셨을 것이다. 중요한 건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으니까. 6. 형들에게. 그날 저녁 현우는 형들에게 연락했다. 형들,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버지 일주기도 지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회사 문제야? 큰형 현석이 물었다. 아니요.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안산 사무실에서 삼형제가 만났다. 1년 만에 처음 다 같이 모인 것이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우리 바빠서. 둘째 현준이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현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데? 현석이 물었다. 토지 등기 부등본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쓰신 편지. 현우는 20년 전 계약서와 아버지의 메모를 꺼냈다. 형들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침묵이 흘렀다. 이게 진짜야? 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부동산에서 확인했어요. 평당 1,000만 원 3,000평. 300억입니다. 현석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다. 놀라움, 부러움, 후회,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야. 현준이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제 겁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들이잖아. 현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지. 현우는 형들을 바라봤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 표정들이 떠올랐다. 형들, 1년 전 기억나요? 냄새나서 근처에 가기도 싫다고 하신 거. 그건 아버지가 30억 빚 남기신 거 알고 형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죠. 저 혼자 1년 동안 버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형들은 냄새나는 일이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도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 제의도 거절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요. 현우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현준이 변명했다. 알아요, 형. 각자 사정이 있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현우는 아버지의 메모를 들어 올렸다. 아버지는 형들한테도 각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생각이었대요. 확인해 보세요. 큰형 아파트 계약금, 둘째 형 가게 초기 자금 아버지가 다 대주셨잖아요. 형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땅으로 회사 빚을 갚고 직원들 처우를 개선할 거예요. 그리고 정일 환경을 더 크게 키울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키우신 회사니까요. 현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사랑의 방법은 각자 달랐던 거예요. 저한테는 이 땅을, 형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7. 새로운 시작. 그날 밤 현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형들이 포기하고 떠났을 때 저도 가끔은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빛, 이 냄새, 이 모든 게 싫을 때도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아버지 메모 읽고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다는 걸.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해낼 거라고. 현우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명함이었다. 정일환경 대표이사 이종철. 현우는 컴퓨터를 켜고 새 명함 디자인을 시작했다. 정일환경 대표이사 이현우. 아버지의 뜻을 이어. 3개월 후 정일환경은 새로운 사옥을 마련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30억 빚은 전액 상환했고 직원들 급여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개업식 날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아버님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사장님보다 현우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버지와는 다른 저만의 방식으로 이 회사를 키워가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우 사장님. 그날 저녁 현우는 화성봉담에 그 땅을 찾아갔다. 300억짜리 땅. 하지만 현우에게 이 땅은 돈이 아니었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묵묵히 아버지를 도왔던 그 시간들, 냄새 난다고 놀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날들, 대기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곁을 선택했던 그 결정들. 아버지는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셨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이었다. 아버지, 저 잘할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현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더 이상 빚에 짓눌린 외로운 청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에필로그.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누가 묵묵히 곁을 지켜줬는지. 그래서 준비하셨던 거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현우는 300억짜리 땅을 받았지만 그에게 더 소중한 건 아버지의 그 메모였을 겁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형들의 선택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현우처럼 끝까지 곁을 지킨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참, 댓글로 이런 질문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형들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혹시 부모님께 받은 잊지 못할 선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